혹시 아이 문제로 상담센터를 찾아보셨나요?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 어려우셨죠? 오늘은 어떤 상담센터를 피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아이의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원인이 뭘까? 언제쯤 우리 아이는 나아질 수 있는 걸까? 실제 상담 효과가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밤잠 못 이룬 분 많으실 거예요. 저희 센터에서 상담받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매일 아침 배가 아프다며 학교 가기를 거부했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아이 학교 가기를 싫어해요.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부모 상담을 하면서 드러난 건 아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본인이 매일 아침 극심한 불안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말썽 부리면 어떡하지?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그 긴장과 불안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아이는 학교는 긴장되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 개인 상담을 함께 진행했어요. 어머니의 불안의 원인을 찾고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아이가 스스로 가방을 챙겨서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이 문제로 왔다가 제가 먼저 치유됐다면서 감사하다 하셨죠.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도 바뀝니다. 실제로 발달에 문제가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 중 61.8%가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건데요. 아이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붓다가 정작 부모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명확히 어떤 심리상담센터를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조금이나마 육아에 지친 부모님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드릴 테니 조금만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진짜 놓치기 쉬운 포인트예요. 바로 자격증과 학력이에요. 센터에서 놀이치료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런데 놀이치료사에게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따로 없어요. 민간 자격증은 종류가 엄청 많고 돈만 내면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욱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학력이에요. 아동학, 심리학, 특수교육 관련 전공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선생님 전공과 학위가 어떻게 되세요? 좋은 센터는 이 질문에 투명하게 대답해줘요. 반대로 자격을 공개하지 않는 센터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정말 놀라실 수 있는데요. 의외로 현장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동 발달과 아동 심리 상담은 워낙 케이스가 다양해요. 같은 ADHD라도 아이마다 나타나는 양상이 다 다릅니다. 또한 불안인지 애착 문제인지 발달 지연인지 겉으로 보이는 행동 하나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려면 이론 공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수많은 케이스를 직접 보고 부딪혀온 현장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가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병원과의 소통, 협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약물은 아이의 집중력이나 충동성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약이 아이의 모든 걸 바꿔주지는 않아요. 약물로 아이가 조금 안정됐을 때 그 틈을 활용해서 치료적 개입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상담센터 선생님이 병원 주치의와 소통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있어야 해요. 약을 먹고 있는데 요즘 이런 변화가 있어요. 이런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병원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 센터여야 한다는 거예요. 소아정신과나 병원 발달 클리닉에서 수련을 받은 치료사는 바로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센터에 전화하실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소아정신과나 발달 클리닉에서 수련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라면 추가로 이것도 물어보세요. 병원 주치의와 소통하거나 협력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두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센터라면 믿고 걸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부모 상담이에요. 아이가 센터에서 선생님을 만나는 건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짧은 시간이에요. 결국 아이의 습관을 만들어주고 일상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결국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의 반응 방식도 같이 바뀌어야 아이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센터는 부모 상담을 빠뜨리지 않아요.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집에서는 이렇게 반응해 주세요 하고 함께 이야기해 주거든요. 부모 상담이 따로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 치료만 받으시면 돼요 라는 답이 돌아온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특히 6세 이하 아이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 치료입니다. 네 번째, 초기 평가와 치료의 명확성이에요. 좋은 센터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표준화된 검사와 부모 면담을 먼저 해요. 아이를 제대로 파악해야 치료 목표를 올바르게 잡을 수 있으니까요. 언제까지 어떤 목표를 달성할 거예요? 라는 설명 없이 그냥 치료부터 권하는 곳이면 피하세요. 좋은 센터는 3개월, 6개월 후에 어떤 변화를 목표로 하는지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해요. 어떤 검사를 먼저 진행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평가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서 설명해 주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처음 전화나 방문 상담에서 바로 치료 등록을 권유한다면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 정부 바우처 안내예요. 혹시 발달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 교육청 바우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알면 연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들인데 부모님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제도를 먼저 나서서 안내해주는 센터는 단순히 서비스를 파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가정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 지자체에서 선생님 자격을 검증해줘요. 그게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되기도 하고요. 신청은 주민센터나 인터넷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이러한 기준을 다 갖춘 센터를 다니고 계신데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왜일까요? 아이의 상담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집에 돌아가면 똑같은 환경,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상담실에서는 아이의 행동이 고쳐지는데 집에서는 안 그런 거예요. 주 양육자의 습관은 그대로인데 아이의 습관만 바뀌기 바라고 계시지 않으시는지요? 아이를 대하는 태도, 훈육하는 목소리 등 아이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특히 부모님이 지쳐있을 때 그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나 원가족과의 관계 패턴이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해요. 아이의 문제는 결코 아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를 함께 봐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센터를 고르실 때 한 가지 꼭 추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해요. 아이 상담을 하면서 동시에 부모 자신의 심리 문제도 다룰 수 있는 곳인지, 양육 코칭을 넘어서 부모님 본인의 불안, 번아웃, 원가족 문제까지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상담사가 모든 걸 다 아는 것보다 아동은 아동 전문 상담사가, 부모나 부부의 문제는 성인 전문 상담사가, 심리검사는 임상 전문가가 각자의 영역에서 협력하는 센터를 선택하세요. 아이와 가족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진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죠? 아이 상담도 비싼데 부모까지 받으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걱정 당연합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정부 바우처를 사용하시면 아동 상담 비용을 대폭 줄이실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라는 빠르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바우처가 있어서 많은 가정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우처를 정리한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는 바우처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신청부터 활용까지 처음이신 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사실 저도 아들을 키우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아이가 어릴 때 ADHD가 의심돼서 한양대학교 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때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ADHD 아이의 치료는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하시면서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부모도 그동안의 습관을 바꾸고 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었을 땐 처음엔 억울했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건지.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알았죠. 상담은 아이를 고치는 곳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회복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걸. ADHD 진단을 받은 초등학교 2학년 아들, 우울감을 호소하는 어머니, 잦은 부부 갈등, 모두가 지쳐있는 가정이었어요. 저희는 아이 개인 상담, 부모 양육 코칭, 부부 상담을 단계적으로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시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아이의 행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6개월 후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집이 숨 쉬어지는 공간이 됐다고. 아이는 여전히 산만해요. 그런데
가족이 함께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완벽한 아이를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신건강심리상담 바우처 같은 경우는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셔야 선정될 수 있어요. 2025년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는 8월에 예산 소진으로 해당 바우처를 이용할 수가 없었죠. 예산이 다 소진되면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서두르셔서 정신건강심리상담 바우처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려요. 경기 북부 또는 하남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이 영상을 보고 저희 센터에 오셨다고 하시면 TCI 기질검사와 부모 양육태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연락처와 신청 방법을 남겨드렸으니 오늘 딱 한 발짝만 내딛어 보세요. 아이를 위해 이 영상을 찾아보신 분이라면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바뀌면 아이도 바뀝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그 시작,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